알리 블라히라는 선수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그런 도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 비매너 5번 선수를 찾아가서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포용과 용서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과 사우디전의 16강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월드컵보다 더 재밌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에 사우디 선수들 그리고 사우디 관중들의 역대급 비매너로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붉은 악마 서포터즈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해외 원정 경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자기가 본 경기 중에 역대급 최악의 경기였다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42,000여석을 가득 채운 사우디 관중들이 우리나라 300명밖에 안 되는 응원단한테 도를 넘는 조롱과 야유, 비난을 쏟아부었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야유를 계속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또 경기 중에는 사우디의 5번 선수 알리 블라히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킥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밀고 도발을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손흥민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니까 또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정말 제가 봐도 화가 확 나는 그런 도발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가, 황희찬 선수는 또 이번에는 목덜미를 또 밀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칙인데, 원래 이 선수가 원래 비매너 행동으로 그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 비매너 5번 선수를 찾아가서 포옹을 합니다. 이게 5번 선수가 처음에 당황하지만 그 포옹을 받아주고 또 다른 선수들한테 일일이 포옹을 하니까 이 사우디 선수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나중에는요 줄 서서 손흥민 선수한테 포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체에서 다뤘습니다. 정말 손흥민 월드클래스다운 품격이다. 저는 정말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상대의 비매너를 너그러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위로까지 건네는 이 품격.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포용과 용서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김주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김주한 교수님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시고 이어서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지능지수인 IQ도 있고요, 감성지수인 EQ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RQ,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즉, 실패나 역경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패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못 일어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더 탄력적으로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이 곧 마음 근력이고요, 몸의 근력도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도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마음에도 탄력성이 생기고 그 탄력성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마음의 탄력이 있어야지 실패를 딛고 다시 도약하면서 성숙한다는데요,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는 훈련 중에 또 하나,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용서를 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재밌는 건요, 우리 이 세포핵 안에는요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는 말단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 세포는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게 바로 세포의 노화고, 이게 바로 인간의 노화라는데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텔로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텔로머레이스가 활발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지 텔로미어의 길이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텔로머레이스의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번 교수인데요, 이 블랙번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을 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자애의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반대로 복수심, 적대심을 갖고 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용서와 관용, 포용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려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릴 때 학교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다시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는 게 인생이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툭하면 학교 폭력으로 애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신고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학교 폭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근절되고 마땅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악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절대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동기 중에 학교 폭력 전문 장학사 출신의 교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학교에서부터 용서, 관용, 포용을 배우지 못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책에서는 용서하는 마음도 일종의 훈련이고 일종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마음 근력이 강화되고 인생을 진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늙지 않고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토리, 즉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계관을 만들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야기고 그대로 스토리지요. 그런데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또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만연해 있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바로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들어오는 드라마, 영화, 만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강한 악당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을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수심과 증오라고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을 처치하고 응징하는 것이 보통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자신의 이야기로 투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악당이 되는 거고 나는 그것에 맞서고 싸워서 응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분노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형편없게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분노는요 사실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좌절감과 분노,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즉 분노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두렵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고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강한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노를 바탕으로 한 이 복수심은 내 정신뿐만 아니라 내 신체까지 갉아먹고 해롭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강한 능력을 가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복수는 과거로 향하는 거고요, 용서는 미래로 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멀리 내다보고 현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화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흘려보내고 분노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행동을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졌다면 손흥민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져놓고서 자기한테 비매너 행동으로 일관한 선수를 찾아가서 포옹하고 그랬을까요? 손흥민이 포용과 위로를 건넬 수 있었던 건 그날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했기 때문에 강한 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나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분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또 진짜 제일 필요한 능력인데요, 이게 또 자기 용서가 자기의 잘못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기 용서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요, 깊이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반성을 기반으로 자기를 뉘우치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 근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요,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주고 또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도발했던 비매너 선수를 찾아가서 포용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위로를 건넸던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